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계속해서 to 부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제 to 부정사는 명사로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명사로 쓰이는 to 부정사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으로 다 마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to 부정사가 어떻게 형용사로 쓰이는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이제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또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보어라고 그러죠. 문법적으로 보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한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to do 하면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특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time to sleep 하면 time이 시간이고 sleep이 잠자다 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to sleep이 이제 형용사로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가 돼서 앞에 있는 time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 주게 됩니다. 왜 뒤에서 수식하냐면은 형용사라는 단어 하나일 때는 time이란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겠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단어가 아니고 몇 개가 조합해서, 그러니까 구가 되겠죠. to 부정사도 포함해서, to 부정사도 지금 단어가 2개가 되잖아요. to sleep 단어가 2개니까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ime to sleep 하면은 잠자는 시간, 잠잘 시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쁜 미소 하면은 예쁜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미소라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예쁜 미소, 이렇게 수식을 꾸며주게 되겠죠. 수식한다, 꾸며준다, 이렇게 됩니다. 또 멋진 자세 하면 멋진이 또 형용사죠. 그래서 자세란 명사를 또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겠고요. 또 오래된 시계 하면은 오래된이 형용사고 시계가 명사인데, 역시 오래된이란 형용사가 명사 시계 앞에서 시계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겠고요. 영어도 거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he stole a small bag 하고 가방을, 어떤 가방이냐 하면 가방을 수식하는 것이 small, 하나가 있을 때, small bag 하면 작은 가방, 이렇게 가방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하나가 있을 때 he stole 하면 훔쳤다죠. steal, 훔치다의 과거가 stole이 됩니다. 그래서 he stole a small bag 하면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훔쳤다 해서 작은 가방, 이렇게 small이란 형용사가 bag이란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2개가 나올 때 small and white bag 이라고 하죠. he stole a small and white bag. 그는 훔쳤다. 뭘 훔쳤냐면 작은 가방, 그리고 white, 흰색 가방, 작고 그리고 흰색 가방, 이렇게 and를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문장에서 이렇게 and가 막 들어가고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좀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and를 빼고 he stole a small white bag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mall white bag 하고 small과 white가 둘 다 형용사로서 bag을 수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형용사가 이번엔 2개가 아니고 3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he stole a beautiful small white bag, 그는 아름다운 멋진 작은 흰색 가방을 훔쳤다 할 때는 beautiful bag이 되겠고요, small bag이 되겠고, white bag, 이렇게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 하나를 수식할 때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서 쭉 앞에서, 명사 앞에서 쭉 나열되면서 and 없이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검은 새 하면 a blackbird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검은 새 하면 a small blackbird라고 하거든요. a black small bird, black과 small이 순서가 이렇게 small blackbird가 맞지 a black small bird 이렇게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작은 검은 새 하면 a lonely small blackbird 이런 순서로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 예문은 이제 동영상 1번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외로운 작은 검은 새가 저 먼 하늘에서 지저귀인다 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 하나를 수식할 때는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의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규칙으로 외우기는 좀 힘들고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가 이제 her long blonde hair 이렇게 하면 그녀의 긴 금발머리 she brushes her long blonde hair 라고 해서 동영상 11번에서 이런 예문이 있었는데요. 소유격이 먼저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long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blonde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명사가 있는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있을 때 그 예문들 많이 습득을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형용사 순서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He stole my bag 하면 그는 나의 가방을 훔쳤다 해서 my bag 소유격이 백을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my가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나의 가방.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He stole a bag of mine. mine은 나의 것이란 소유 대명사가 되겠는데요. 나의가 아니고 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mine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of mine 해서 이 of mine이 나의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고요. bag이란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가 단어 한 개로서 구성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단어 한 개가 아니고 단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e stole my bag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of mine을 쓰려고 그러면 he stole a bag of mine 이렇게 of mine이 bag이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가 이런 게 있었죠. I see trees of green. 나는 초록색 나무들을 본다. 할 때 I see green trees 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of green이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trees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stole my small bag. 이렇게 그는 나의 작은 가방을 훔쳤다.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he stole a small bag of mine 하고도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stole my small bag 이것도 가능하고요. he stole a small bag of mine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my라는 소유격이 of mine 이렇게 소유 대명사 나의 것 그 다음에 of가 뭐뭐의 해서 of mine 하면 나의란 뜻을 가지고요. my 대신에 쓸 수 있는데 대신에 of mine 이렇게 쓰면은 단어가 한 개가 아니고 단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bag이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된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 대명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유 대명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 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나에 대한 것은 I, me, my, mine입니다. 그래서 I는 나 주어로 쓰고요. me는 나를 하는 목적으로 쓰죠. my 하면은 나의라는 소유격이 되고요. mine 하면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됩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you, your, yours가 되겠죠. 맨 앞에 있는 you는 당신이란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ou는 당신을 이란 목적격이 되겠고요. 목적으로 쓰이는 you가 되겠고 그 다음에 your 하면 당신의 이라는 소유격이 되죠. 그 다음에 yours 하고 뒤에 s를 붙이면 당신의 것이란 뜻이 됩니다. which is mine 하면 어느 것이 내 겁니까? which라는 것은 몇 개 선택지가 있을 때 그때 쓰는 what이랑 같은 거라 그랬죠. 무엇이란 뜻인데 무엇이 내 겁니까? 무엇이 나의 것입니까? 라는 말이고요. yours is the small one 하면 yours 당신의 것은
is the small one. 작은 겁니다.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 당신 겁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남자에 대해서는 주어는 he, 목적으로 쓸 때는 him, 그의 라는 소유격으로 쓸 때는 his, 그 다음에 그의 것 할 때도 his, 같이 his, 철자가 같습니다만 뜻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주어로 쓸 때는 she, 그녀를 이란 목적으로 쓸 때는 her, 또 그녀의 라는 소유격으로 쓸 때도 her, 그 다음에 그녀의 것 할 때는 hers가 되겠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어로 쓸 때는 we,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쓸 때는 우리들 할 때는 us, 그 다음에 우리의 할 때는 our, 우리의 것 할 때는 ours 이렇게 쓰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they,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쓸 때는 them, 소유격으로 쓸 때는 their,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 그들의 것 할 때는 their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유 대명사는 뭐 어떤 것이 내 것이냐, 당신의 것은 작은 겁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 소유격이 들어가기 좀 곤란한 상황에, 소유격을 쓰기가 어려운 곤란한 장소에 또 소유 대명사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나의 이 질병은 전염성이 없다 하면, 나의 이 질병 하면 질병이 이제 illness고요. 전염성이 있는 것은 infectious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어로 써보면 나의 하니까 my가 되겠고요. 이 질병하면 this illness, 그 다음에 전염성이 없다 하면 is not infectious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this라는 지시 대명사가 있을 때는 my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this illness of mine is not infectious 해서 my란 소유 대신에 of mine을 써서 illness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그 사업은 돈벌이가 잘 된다. 사업은 이제 business가 되겠고요. 돈벌이가 잘 되는 거는 형용사로 lucrative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업 하면 that business is lucrative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his나 that은 앞에 my, his 이렇게 소유격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that business of his is lucrati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을 쓸 수 없는 장소에 이렇게 of mine 또는 of his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써서 이런 그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대명사는 그의 것, 나의 것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어떤 것이 나의 것이냐, 당신의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소유격 대신에 소유격을 쓸 수 없는 곳에 of mine, of his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써서 소유격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특히나 그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He needs hot food 하면 그는 필요로 한다. hot 뜨거운 food 음식이죠. 그는 뜨거운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 이거를 그는 먹을 따뜻한 음식이 필요하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He needs hot food to eat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to eat가 먹을 음식인데, 음식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먹을 음식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한 단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to eat 하고 두 개의 단어로 구성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wants an old black purse 하면은 그녀는 원한다죠. 뭘 원하냐면 an old black purse, 오래되고 검은색 지갑을 원한다가 될 거고요. 만일에 그녀는 그 검은색 오래된 검은색 지갑, 어떤 지갑이냐면 가지고 갈 그런 거를 원한다 그런다면은 she wants an old black purse to carry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to carry가 purse를 이제 수식하게 되겠죠. 그녀는 가지고 갈 오래된 검은색 지갑을 원한다가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문장의 형태를 보면, 구성 형태를 보면 she wants 그 다음에 purse고 또 to carry가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 purse가
carry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거든요. 동사 want의 목적어가 pursu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문장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to carry, 가지고 가는 것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면 문장의 주어인 그녀가 가지고 가는 거죠. purse가 carry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purse가 to carry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to carry가 두 개의 단어로 to carry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purse란 명사를 이제 앞에서 수식할 수 없고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예문 보시죠. I lost my new warm gloves 하면은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My new 나의 새로운 warm gloves 따뜻한 장갑들. 장갑은 보통 왼쪽 오른쪽 왼손 오른손 끼는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그 장갑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장갑이 되는 거죠. 한 짝만 가지고서 장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갑 이런 걸 할 때 복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glove를 수식을 한다 그러면 I lost my new warm gloves to sell 이렇게 하면 to sell 팔 그 다음에 장갑 나는 팔려고 생각했던 팔 장갑을 어떤 장갑이냐면 나의 my new warm gloves 나의 새로운 따뜻한 장갑이 되겠죠? 를 나는 잃어버렸다 해서 to sell이 또 glove를 수식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때는 벌써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명사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외에도 또 어떤 명사들은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그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verything 하면 he did everything possible 그는 모든 것이죠. everything 모든 것 그 다음에 possible 하면 가능한 그래서 possible이 everything을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everything, anything, nobody, anybody 이런 somewhere, something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가 그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시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당신은 마실 어떤 거를 to drink가 something을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to drink가 당연히 to 부정사니까 단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게 맞고요. 또 something이란 단어는 이 명사는 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은 당신은 마실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I like anything cold. 나는 anything 어떤 것 아무거나 cold 차가운 나는 차가운 거 아무거나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여기 anything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nobody 이런 것도 이런 단어도 또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There is nobody available to help us 이런 문장을 보면 nobody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아닌 거. available은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손이 노는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나 시간이 있으니까 도와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available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There is nobody 어떤 nobody냐 하면 available한 nobody 이렇게 available이 또 nobody 같은 단어는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help us, to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이런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가 또 nobody를 또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I'm starving, so I need something to eat 인데요. 여기서 starve는 굶어 죽다입니다. 그래서 I am starving 하면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중이다 라는 말인데 좀 이거 과장법이죠. 나 엄청 배고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고요. I need something to eat는 I need 나는 필요로 하다 something to eat 먹을 만한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to eat란 to 부정사가 something이란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장의 뜻은 I'm starving 나는 굶어 죽어가는 중이야. 나는 무척 배고파.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eat
나는 먹을 것이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해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You are the first Korean to visit this location 인데요. 여기서 the first는 맨 첫 번째 되겠고요. Korean 하고 끝에 n이 있는 Korea는 한국이란 나라를 가르치는 Korea에서 뒤에 n을 붙여서 한국의 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또 한국인, 한국 사람이란 명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Korean 하면 맨 첫 번째 한국인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location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you are the first Korean 하면 당신은 맨 첫 번째 한국인입니다. 어떤 한국인이냐면 Korean이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to visit, 방문하는 Korean. 어디를 방문하느냐? this location, 이 장소를 방문하는 Korean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의 뜻은 당신은 이 장소를 방문하는 맨 첫 번째 한국인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맨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이런 첫째, 둘째, 셋째를 이제 서수라고 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하나, 둘, 셋 이런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우리말도 하나, 둘, 셋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글자가 다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첫째, 둘째, 셋째를 이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the first. 보통은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the first. 그다음 두 번째는 the second. 세 번째는 the third. 이렇게 정관사 the를 붙이는데 첫 번째는 first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second. 그다음에 세 번째는 third. 네 번째는 fourth. 다섯 번째는 fifth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sixth. 일곱 번째는 seventh. 여덟 번째는 eighth. 아홉 번째는 ninth. 열 번째는 tenth. 11번째는 11이 11이죠. 그래서 11th. 보통 그래서 보면 끝에 하나, 둘, 셋 할 때 뒤에 th를 붙이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되겠죠. 첫째, 둘째, 셋째, first, second, third는 다르고요. 그 외 4, 5, 6 여기서부터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뒤에 4 다음에 th를 붙이고 5 다음에 th를 붙이는데 5는 f로 변하는 fifth가 되겠죠. fifth가 아니고요. fifth 하고 f가 되겠고 6, 7, 8, 9, 10도 다 마찬가지로 끝에 th를 붙이면 이제 서수가 됩니다. 몇 번째 11은 11이니까 그 뒤에 th 붙이면 되겠고요. 12는 12죠. 12도 마찬가지로 v가 있는 것을 f로 바꿔서 12th 하고 되겠고요. 13은 13이니까 13th, 14는 14th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15, 16, 17 해서 19까지는 이제 19th 되겠고요. 20은 20 다음에 또 t를 붙이면 되는데 20 할 때 끝이 보통 y로 끝나잖아요. 그 y가 IE로 바뀝니다. 그리고 발음도 약간 틀려집니다. 20th, 20th가 아니고요. 20th, earth 이렇게 발음이 약간 틀려집니다. 20th 이게 20번째고요. 21번째, 21번째는 21st, 그 다음에 22번째는 22nd, 23번째는 23rd, 24번째는 24th 해서 29는 29th가 되겠고요. 30번째는 30번째는 30인데 30 다음에 30에 있는 y를 또 IE로 바꾸어서 30th 하고 발음도 살짝 틀려지죠. 이렇게 30번째가 되겠고요. 31번째, 31번째는 31st, 32번째는 32nd 이렇게 해서 40번째는 40th, 50번째는 50th, 60번째는 60th, 70번째는 70th, 80번째는 80th, 90번째는 90th, 그 다음에 100번째는 100th 이렇게 됩니다. 3번 문장입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realized that I had nobody to call 인데요. 여기서 at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 바로 거기에 그 시간에 하는 전치사고요. end는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서 the end of the day 하면 하루의 마지막이 되겠고요. realiz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다, 하나는 실현하다, 꿈을 이루다 할 때 realize 뭐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실현하다는 뜻이고요. 뭐를 내가 갑자기 떠올렸다, 진짜로 그런 거네 하는 깨닫다 할 때는 그때도 realize가 됩니다. 우리 아는 형용사 real, 진짜의, 실제의 라는 형용사에다가 ly로 붙이면 really,
진짜로, 실제로 하는 부사가 되겠고요. 또 real 이란 형용사에다가 iz를 붙이면 realize 해서 동사가 됩니다. 깨닫다, 실현하다. 그래서 I realized 하면 나는 과거에 깨달았었다가 되겠고요. 뭘 깨달았냐면 that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I had nobody to call. 여기서 nobody는 아무도 아니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nobody가 되겠고요. nobody to call 하면 to call 전화를 할 사람이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에서 주의를 해서 또 봐야 되는 것이 I realized 하고 과거 시제가 되겠고요. 뭘 깨달았냐면 that I had nobody 하고 또 I had 하고 과거 시제도 되어 있다 해서 이런 걸 우리 또 CJ 일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나는 과거에 깨달았었는데 뭘 깨달았었냐면 그때, 과거 그때 전화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과거에 또 그때였기 때문에 I realized 과거고 I had 또 과거 시제를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at the end of the day 했으니까 하루가 끝날 때 그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that I had nobody to call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런 말이 듭니다. 4번 문장 보시죠. She has a plan to learn how to dance. How to dance 같은 것은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배웠었죠. 어떻게 춤을 출지, 춤을 추는 방법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결합돼서 명사 역할을 한다 하는 걸 배웠고요. To learn how to dance 했으니까 춤추는 방법을 배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랜이 앞에 있어서 to learn이 플랜을 꾸며주는구나 하니까 춤추는 방법을 배우는 계획, 배울 계획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쭉 이렇게 숙달이 되면 she has a plan 그녀는 계획이 있고 to learn 배울 계획 그 다음에 how to dance 이거를 배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우리말과 순서는 다르지만 영어는 듣고 읽고 하는 그 순서대로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plan to learn 하면은 배울 계획이 되겠고요. 그다음 뭘 배우느냐면 how to dance 춤추는 방법 어떻게 춤을 출지 하는 거죠. 4번 문장의 뜻은 she has a plan 그녀는 계획이 있다. to learn 배울 계획 뭘 배우느냐면 how to dance 어떻게 춤추는지가 됩니다. 5번 문장입니다. He did not spend any time to think either 인데요. 여기서 spend는 쓰다, 소비하다, 낭비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time to think 하면은 생각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he did not spend any time to think 하면 그는 소비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anytime 어떤 시간이냐면 to think 생각할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뭐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뭔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either가 나오는데요. com마하고 either는 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은 우리가 알기로는 to잖아요.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to를 쓰고요. 부정문일 때는 either를 씁니다. 그래서 he did not 하고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한이라고 그럴 때 either를 써야 됩니다. to를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그는 낭비하지 않았다. He did not spend. 그는 낭비하지 않았다. Anytime. 어떠한 시간도 to think. 생각할 시간.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either. 또한. 그 또한 생각할 시간을 전혀 낭비하지 어떤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았다. 바로 뭐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에 또한 역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이제 to를 많이 쓰는데 to는 긍정문일 때 쓰고요. 부정문일 때는 either를 씁니다. 그래서 긍정문일 때 예를 보면 I wanna do it too 하면 나도 또한 그것을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나 또한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는 부정문을 쓸 때는 either를 써야 되겠죠. I don't wanna do it either 하면은 이제 부정문이니까 either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문일 때 either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영어가 상당히 익숙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She didn't have anything more to do, so she called it a day 인데요. She didn't have anything 할 때 anything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그 다음에 more는 그 이상, 더 라는 뜻이 되겠고요. anything more to do 하면은
더 이상 할 어떤 것이 됩니다. more가 any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인데 anything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어떤 것 이렇게 more가 anything을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되겠고요. to do는 이제 할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ything more to do 하면 할 만한 더 이상의 어떤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만한 어떤 것 이렇게 any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more가 있고요. 또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to do가 있다. 둘 다 뒤에서 anything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 하고 순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라는 뜻이죠. She called it a day 하면 call it a day는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부른다가 아니고 이제 관용 표현으로서 퇴근하다 또는 일과를 끝내다. 오늘 이제 끝 하는 그것을 call it a day 하루 끝나다 끝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은 보면 문장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문장이 She didn't have anything more to do. 그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So, 그래서란 걸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She called it a day. 그녀는 하루 일과를 마쳤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의 뜻은 그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마쳤다 하는 말이죠. 그럼 to 부정사가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특히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일 때 그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wants a black bag to carry 하면은 그녀는 검은 가방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또는 그녀는 가지고 갈 검은 가방을 원한다가 되겠죠. to carry, to 부정사는 bag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녀가 그 가방을 가지고 가는 거지 가방이 to carry 하는 건 아니죠. 형태는 구조가 보면 마치 want의 목적어가 bag이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이지만 뜻을 생각해 보면 가방이 carry 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가 carry 하는 거니까 to 부정사는 bag을 수식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녀가 그 가방을 원하는데 그 가방을 가지고 갈 사람이 나란 사람이 이제 그 가방을 가지고 간다 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보이죠? She wants a black bag for me to carry 하면은 to carry는 역시 마찬가지로 bag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것이고요. 가지고 갈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가는 건 누가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는 행위의 주체 to carry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m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검은 가방을 그녀는 원한다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녀가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그녀가 가지고 갈 검은 가방을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가지고 갈 검은 가방을 그녀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for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하나 보시죠. I made something to eat 하면 나는 먹을 무언가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먹을 거는 누가 먹느냐? 당연히 내가 먹으려고 만든 게 되겠죠. 그래서 to eat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I가 되겠죠. 내가 먹을 뭔가가 되니까.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먹도록 내가 뭐를 만들었다 그러면 I made something for him to ea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eat가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겠고요. 근데 그 to eat 먹는 거에 그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먹느냐면 for him 이렇게 for란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전치사 목적어를 써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I think it is time for you to leave 인데요. 이 문장은 I think that 해서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 think 다음에 that은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that 이하에 있는 that 뒤에 나오는 부분을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time for you to leave 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time for you to leave 하면은 당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됩니다. To leave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어떤 leave냐면 time, 떠나야 할 시간, 떠날 시간. 그 다음에 누가 떠나느냐? For you, 당신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의 뜻은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은 생략되어 있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당신이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 예문에서 당신이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던데요. 이렇게 누가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당신이 떠나야 될 시간이다 하면 It is time for you to leave 였죠. 그래서 to leave, 떠날 시간인데 누가 떠나냐면 그 의미상의 주어는 for you가 되겠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It is high time that you should lea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igh는 뭐냐면 아주 딱 맞는, 적절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고요. 쓸 수도 있습니다. It is high time, 딱 맞는 시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time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that you should leave, 이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를 배우면 또 이해를 하시게 되겠는데 지금은 그냥 이해를 하시죠. You should leave, 당신이 should는 해야만 하는 좀 의무죠. 강제. 당신이 떠나야만 되는 그런 time, 시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is time for you to leave를 다르게 표현하면 it is high time that you should leave 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하나는 it is high time that you left 가 됩니다. 여기서 left, 과거 시제가 온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하는 걸 이 세 가지 표현을 같이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you left 하고 그러면 과거 시제가 오느냐? 이것은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가 될 수가 없는, 실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이라면 뭐 이렇게 하겠다 할 때 내가 당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실제가 아닌, 실제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때 그때 가정법 표현을 합니다. 그 가정법을 쓸 때는 이제 과거 시제를 쓰거든요. 현재의 반대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를 표현할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떠나야 된 시간인데 여기 있으니까 현재 여기 당신이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현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that you left 이렇게 가정법의 흔적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It is high time that you lef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뭐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하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라는 표현을 해보죠. It is time for him to go to bed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죠. It is time for him to go to bed 그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다 하면은 It is time, high는 생략하고 It is time that he should go to bed 그가 잠자리에 당연히 마땅히 들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가정법의 흔적을 이용해서 쓸 때는 It is time that he went to b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것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장입니다. There's more area for the salt to penetrate 인데요. 여기서 more는 앞에 한번 나왔었죠. 더 많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rea 하면 면적이고요. For the salt 할 때 salt는 소금입니다. 설탕 소금 할 때 그 소금. 그 다음에 penetrate는 침투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간을 하고 소금에 절이고 할 때 소금이 배추에 소금 간을 하고 소금에 절이고 할 때는 소금이 그 배추 속으로 그 침이 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penetrat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there's more area, 더 많은 면적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적이냐면 for the salt, 소금이 to penetrate, 침투할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penetrate가 area, 면적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무엇가 penetrate 하냐면 뭐가 침투하느냐면 소금이 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for the salt가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소금이 침투할 더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9번 문장입니다.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전치사의 활용법을 좀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를 쓸 때 펜을 가지고 쓴다 라고 하려면 he writes with a pe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writes 하면 글을 쓰는 거죠. 그는 글을 쓴다. with a pen, 펜을 가지고 써. 그는 펜을 가지고 뭔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e had something to write with 하면은 그녀는 she had something,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떤 뭔가냐면 to write with, 가지고 쓸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필기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with가 없으면 안 되느냐? 뜻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with가 필요합니다. 다른 예를 보시면 알 건데요. She writes on a paper 하면은 또 그녀는 쓰는 겁니다. She writes, 그녀는 쓴다. 근데 전치사 on을 써서 on a paper, 종이 위에 쓴다. 종이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종이 위에다 뭔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필기구를 가지고 쓰는 거는 write with가 되겠고요. 필기구는 뭐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전치사 with를 쓰고, 종이 위에 이렇게 쓰는 거는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니까 write on이 되겠습니다. I need a paper to write on 하면 나는 뭔가 쓸 종이가 필요해.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write on 하고 전치사 on이 필요합니다. to write with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종이를 가지고 내가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종이를 가지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write on 이란 전치사 on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about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You wrote about the picture 하면은 당신은 썼다. about는 뭐뭐에 대해서, the picture 그 그림, 당신은 그 그림에 대해서 뭔가를 썼지. 그 그림을 주제로 해서 뭔가 이야기를 썼다 하는 거 되겠죠.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 그림 위에다 쓸 수는 또 없죠. 그 그림에 대해서 뭔가를 쓴 겁니다. He has a topic to write about 하면 he has a topic, 그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 토픽을 가지고 있어. 어떤 토픽이냐면 to write about, 뭐뭐에 대해서 쓸, 그 뭐뭐에 대해서 쓸 토픽을 그는 가지고 있다. 쓸 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 write를 쓰더라도 뒤에 오는 것인 내용에 따라서 전치사 with를 쓸 수도 있고요. on을 쓸 수도 있고 about를 쓸 수도 있습니다. 꼭 동사 write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동사들도 그 뒤에 오는 명사의 뜻에 따라서 전치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장의 뜻은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하면 가지고 쓸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쓸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10번 문장입니다. They are looking for a decent house to live in 인데요. look for는 찾다, search하고 같은 거죠. 막 이리저리 찾아보는 거 look for 찾다고요. 그 다음에 decent 하면은 제대로 된, 적당한, 나쁘지 않은, 좀 괜찮은 뭐 이런 뜻입니다. decent house 하면 적당한 집, 좀 괜찮고 적당한 집이란 뜻이 되겠고요. house는 집이죠. 그 다음에 to live in 할 때 live in은 집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live in 하고 live 다음에 전치사 in을 써야 됩니다. live in a house, 집 안에 살다. 그냥 집에 살다 한다고 전치사 in을 없이 그냥 live a house 하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 영어의 표현은 집 안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live 그 다음에 전치사 in이 필요하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장의 뜻은 They are looking for a house. 어떤 하우스냐면 decent house죠. 또 어떤 하우스냐면 to live in. 들어가서 안에서 살 어떤 좀 적당한 괜찮은 집을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은 찾고 있다.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은 찾는 중이다. A decent house. 적당한 괜찮은 집 to live in. 안에 들어가서 안에 살 그런 집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11번 문장입니다. This is an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인데요. application은 apply, 지원하다, 적용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고요. application 하면 지원, 적용 이랍니다. 어떤 일자리에 지원하고 할 때 그 application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pplication form 하면 form이 양식이거든요. 서류 양식. fill, 채우다고요. fill out 하면 이제 서류를 채우다. 서류를 작성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하면은 채워야 되는, 작성을 해야 되는 application form, 지원 양식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this is, 이것은 application form, 신청 양식이다, 지원 양식이다. to fill out, 채워야 하는, 작성해야 되는
이란 문장입니다. 12번 문장입니다. Timothy needed someone to talk to about his problems 인데요. 여기서 talk to someone, talk to somebody 하면 누군가에게 말하다. 그런데 사실 talk to는 그냥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화를 하다는 뜻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누군가에게 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oblem은 문제죠. 그 다음에 about는 뭐뭐에 대해서고요. 그래서 talk to me 하면은 나에게 말 좀 해봐 라는 말임과 동시에 그 안의 뜻은 나랑 대화 좀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장의 뜻은 Timothy는 needed, 필요로 했다. someone, 누군가. to talk to, 말할 또는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로 했다. about his problems, 그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누군가가 필요했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인데 두 번씩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I am starving, so I need something to eat. 2. You are the first Korean to visit this location. 3. At the end of the day, I realized that I had nobody to call. 4. She has a plan to learn how to dance. 1. I am starving, so I need something to eat. 2. You are the first Korean to visit this location. 3. At the end of the day, I realized that I had nobody to call. 4. She has a plan to learn how to dance. 5. He did not spend any time to think either. 6. She didn't have anything more to do, so she called it a day. 7. I think it is time for you to leave. 8. There is more area for the salt to penetrate. 5. He did not spend any time to think either. 6. She didn't have anything more to do, so she called it a day. 7. I think it is time for you to leave. 8. There is more area for the salt to penetrate. 9.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10. They are looking for a decent house to live in. 11. This is an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12. Timothy needed someone to talk to about his problems. 9.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10. They are looking for a decent house to live in. 11. This is an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12. Timothy needed someone to talk to about his problems.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는 무척 배고파서 무언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나는 무척 배고파서, 나는 무척 배가 고프다. 나는 I'm hungry 하면 나는 배고픈 거고요. I'm very hungry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I'm starving, 나는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하는 거죠. I'm starving, so 그래서 무언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나는 필요하다. 무언가 먹을 것. I need something, 그죠? 나는 무언가 필요해.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냐면 먹을 하는 to ea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 starving, so I need something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은 이 장소를 방문한 첫 번째 한국인이다. 당신은 첫 한국인이다. 방문하는, 어디를 방문하느냐? 이 장소. 그렇죠? 그래서 you are the first Korean, 어떤 한국인이냐? 방문하는, to visit, 어디를 방문하느냐?
this location. 그래서 you are the first Korean to visit this locatio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3번 문장은 하루가 끝날 때 나는 전화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문장인데요. 우선 하루가 끝날 때 하는 것은 at the end of the day 라는 표현이었죠. 하루의 마지막 끝에 at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니까 나는 깨달았다고요.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화를 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the day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하면 that 이하죠. I had nobody. realize가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I had 또 이렇게 과거 시제로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죠. I had nobody. 어떤 nobody냐 하면 to call 전화를 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은 그녀는 무용을 배울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계획이냐면 무용을 배울 계획이고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무용인데 무용이 이제 그냥 댄스가 아니고요. How to dance였죠. 어떻게 춤추는지. 그래서 she has a plan. 그녀는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면 to learn 배울 계획. 무엇을 배우느냐? How to dan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장은 그 또한 생각할 시간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도 역시 생각할 시간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부정문이니까 또한을 to 쓰면 안 되겠죠. 부정문이니까 either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사용하지 않았다. 뭘 사용하지 않았냐?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할 시간. 그래서 he didn't spend 하면 되겠죠. he didn't spend any time. 조금만 시간도 안 썼으니까 he didn't spend any time.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할 to think. 그죠? 그 다음에 부정문의 역시니까 eit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He did not spend any time to think either. 6번 문장은 그녀는 더 할 일이 없어서 일과를 마쳤다 했는데 우리가 배운 문장은 그녀는 할 일이 없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일과를 마쳤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녀는 더 할 일이 없었다 하면 she didn't have anything 그 다음에 더 more to do 할 그래서 she didn't have anything more to do 였고요. So 그래서 일과를 마쳤다. 또는 뭐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So she called it a day 했죠. 기억나시나요? So she called it a day. 밤늦게 이렇게 된 상황이면 So she called it a night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7번 문장은 나는 당신이 떠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이다. 당신이 떠날. 그래서 I think that it is time for you to leave. 자, 이 문장은 또 어떻게 변환이 된다 그랬던가요? I think를 빼고요. It is time for you to leave는 It is time that you should leave 이렇게 하거나 또는 동영상 한 장면 보셨죠? It is time that you left. 과거형으로 쓴다 그랬죠? 이미 떠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시간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다고 영어의 한 장면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은 소금이 침투할 더 많은 면적이 있다. 뭐가 있다니까 there is 하면 되겠고요. 더 많은 면적, more area,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면적이냐면 침투할, 뭐가 침투하느냐? 소금. 그래서 there's more area for the salt, 소금이 to penetrate, 침투할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9번은 당신은 쓸 펜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인데 우리는 그냥 쓸 펜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는 펜을 가지고 쓰다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Do you have a pen? 당신은 펜이 있습니까? 어떤 펜? To write with 하고 전치사가 with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10번 문장은 그들은 살 적당할 집을 찾는 중이다. 여기서 사다가 뭐 물건을 사다가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 산다는 그 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찾는 중이다. They are looking for. 그죠? 그 다음에
적당한 집이니까 decent house. 어떤 하우스냐면 안에 들어가 살, to live in. 그래서 live 다음에 전치사 in이 온다는 거 강조를 몇 번 드렸고요. 그래서 they are looking for a decent house to live i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11번 문장은 이것은 채워야 하는 신청 양식이다 했고요. 채우다는 fill out, 어떤 양식 같은 걸 채우는 것을 fill out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is is an application form. 어떤 폼이냐면 to fill out. 기억나시죠? This is an application form to fill out. 네, 12번 문장은 티모시는 그의 문제를 털어놓을 누군가가 필요했다. 티모시는 필요했다. 누구냐면 털어놓을. 그 다음에 뭘 털어놓냐면 그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Timothy needed someone to talk to about his problems. to talk to에서 전체 to까지 꼭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서 특히 B2 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